안녕하세요. 사진작가 이강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인터넷 상에서 그리고 뭐 SNS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광고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루미나르 4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고 또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루미나르 4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원래 사진에 관심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SNS상이나 어떤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광고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광고를 봤었고, 하지만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은 뭐 기존에 여타 광고했던 다른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허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관심도 없었고 쓸 생각도 없었지만은 어찌어찌 하다가 그쪽 업체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사용을 하게 되어봤습니다. 사용을 해본 결과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뭐 프로그램을 제공받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사실 약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사진을 보정을 할 때 귀찮을 때도 있는데, 굉장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만족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완벽한 보정을 한다는 건 조금 무리일 수 있어요. 하지만은 프로페셔널이 아닌 아마추어 사진가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정도로도 괜찮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풍경 사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것저것 만져봤더니 기본적으로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 있는 기능들이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기능들을 조합을 잘 한다면은 굉장히 나쁘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필터들이나 프리셋들이 괜찮아 보입니다. 약간 놀랐던 거는 일라이즈 툴인데, 불필요한 것들 지우는 툴을 AI로 그 주변의 것들을 합성해서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그거는 포토샵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 그리고 또 인물 보정에 있어서도 일일이 레이어를 만들어서 눈과 치아와 그런데 미백을 해주고 피부 전체적인 톤 밝기도 올려주고 이런 기능들이 하나의 UI 안에서 다 작동이 되고 쉽게 톤을 만질 수 있게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빠른 보정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결론과 프로그램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 몫인 거죠. 자, 이렇게 사진을 불러와서 프로그램을 띄워봤습니다. 이번에 루미나르 4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4.3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4.3 버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제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일단 먼저 인물 사진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채라는 배우고요. 자,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사진을 띄웠는데, 이쪽 오른쪽에 보면은 태양 표시가 있고 팔레트 표시가 있고 스마일 표시가 있고 뭐 프로 표시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랜드스케이프 있고 포트레이트가 있습니다. 포트레이트 선택해줄게. 여기 기본적인 포트레이트에 기본적인 프리셋들이 들어 있는데요. 이 프리셋 말고 저는 그냥 제가 의도한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인물 사진 보정할 때는 동그라미 포트레이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AI 스킨 인핸서라는 걸 눌러보면은 피부톤의 그 매끄러움을 어떻게 양을 줄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 건데요. 어마운트를 올려볼게요. 자, 피부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까요? 자, 어마운트를 한 39 정도? 바뀐 게 보이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그럼 얘 눈동자 마크를 껐다가 키면은, 눌러보면은 약간 달라진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줄여서 보면은 더 차이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죠? 조금 더 줘도 될 것 같네요. 50 정도까지만 줘볼게요. 그리고 샤인 리무버는 번들번들한 부분을 좀 지워주는 거예요. 사실 뭐 크게 번들거리는 부분이 없어 이건 뭐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하면은 에스킨 딕테 리무버는 이렇게 약간 피부 트러블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지가 AI가 없애주는 기능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AI 포트레이트 인핸서라는 기능을 켜보면 페이스 라이트, 사실 이 기능이 제가 인물 보정할 때 많이 썼던 기능인데, 그전에는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얼굴 부분만 따로 밝기를 조정을 해줬습니다. 얘를 지금 올려보면은 보이시죠? 이렇게 얼굴 부분이 지금 밝아진 게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 화이트닝. 자, 눈동자를 보면은 이렇게
실핏줄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올려주면은 눈동자가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아이 엔핸서는 뭐냐면은 눈을 조금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올려볼게요. 자, 얼만큼 선명해졌나? 눈이 선명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거죠. 얼굴 작게 하는 건데 슬림핏 하시는 이걸 그닥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본인의 얼굴이 너무 이상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슬림핏을 써볼게요. 이 정도만 써보면은 보이시죠? 얼굴이 줄어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인나지 아이스, 눈을 크게 하는 건데 이건 역시도 뭐 개인의 취향이지만 저는 그닥 선호하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키워볼게요. 살짝만. 그 다음에 이 메뉴 임프루브 아이브로우는 눈썹을 이렇게 지금 눈썹이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좀 진하게 그리고 균일하게 맞춰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려볼게요. 자, 프로세싱이 되면서 보시면은 눈썹 부분이 진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술의 발색을 도와주는 것들인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쪽에 보면은 비교하는 컷이 있는데 이게 원본이고 이게 보정 컷이에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피부톤이나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보정이 됐습니다. 얘를 피부 뽀샤시는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었고 얘를 끄면 다시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저는 이 다음에 항상 이쪽에 보면은 이 태양마크 에센셜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보정을 해주는 편인데, 자, 색온도가 제 기준에서는 조금 붉은기가 많은 것 같아서 조금만 낮춰볼게요. 그리고 노출을 살짝만 올려주고, 스마트 컨트라스트는 이것도 역시 컨트라스트를 올렸을 때 조금 부자연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컨트라스트를 올려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연스러운 경계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섀도우도 뭐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 다 있는 기능이죠. 하이라이트를 내리면은 밝은 부분이 어두워지고 올리면은 밝은 부분이 밝아지는 그런 기능이에요. 이거는 뭐 많이 봤던 기능들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톤 보정을 해주고 나면은 자, 얘를 볼게요. 이렇게 사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참 쉽죠? 인물 보정을 아주 간단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하나 빠진 게, 다시 다른 사진 한 장 더 해볼게요. 이 사진 역시 방금 찍은 사진인데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거는 치아를 손쉽게 만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밝기를 보고 갈까요? 노출을 살짝만 올려놓고 색온도 뭐 손댈 거 없을 것 같고요. 자, 스마일 마크 클릭하셔서 피부 아까 39 정도 줬는데 35 정도 줘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포트레이트 인핸스에서 페이스라이트가 지금 얼굴 부분이 약간 어두운 것 같아서 페이스라이트를 살짝 좀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아이 화이트닝 볼까요? 얼마나 밝아지는지. 밝아지는 게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아이 엔핸서도 좀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슬림 페이스, 눈동자 좀 크게 해볼까요? 웃는 표정이라 크진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살짝만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있죠? 티스 화이트닝,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건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그래서 얼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확실히 치아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쵸? 근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 아무래도 이 AI 포트레이트 인핸서를 쓰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옐로우 톤이 조금 많이 올라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템퍼레이처를 조금 낮춰 볼게요. 그리고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제 손쉽게 바뀌게 되는 것 같아서 쉽게 인물사진 보정을 마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풍경 사진을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유용하게 썼던 사진인데, 자, 이 사진을 하나 갖고 와볼게요. 이게 캠핑장에서 광고를 찍으러 갔다가 하늘에 별이 너무 안 보여서 한번 별을 여기 합성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만져봤어요. 이렇게 풍경 사진을 만들 때는 여기에 보시면은 팔레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은 이쪽에 풍경에 관한 어떤 툴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데 스카이 셀렉션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블루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늘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어두운 밤이기 때문에 스타리 나잇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은 하늘에 이렇게 별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스타리 나잇 1이었고 2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갤럭시, 그렇죠. 근데 저는 아무래도 스타리 나잇 1이 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얘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또 여러 가지 그 별들에 대한 옵션들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져보시면 금방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뭐 하늘의 색온도도 이렇게 만질 수가 있고요. 하늘 노출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게 전, 후가 되는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늘을 보정하는 방법도, 근데 보시면은 합성한 부분이 아주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합성이 잘 되어 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여기에 노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계선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노을을 선셋 1을 넣어볼까요? 1보다는 조금 더 2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1, 2 섞어가면서 만들어 보시면은 나름 그럴싸한 하늘을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 높이나 위치나 뭐 이것저것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온도 같은 경우를 좀 만져주시고 노출도 좀 잡아주시고 하면은 괜찮은 사진 한 장을 후다닥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인물 사진과 풍경 보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기능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일라이즈 기능이 있는데 지우개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이 루미나르 4의 가장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 중 하나는 굉장히 프로그램이 좀 무거워요. 구동 시간이 좀 길어서 컴퓨터 사양이 웬만큼 좋지 않고서는 구동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컴퓨터가 그렇게 사양이 나쁜 컴퓨터도 아닌데도 굉장히 버벅버벅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좀 빨리빨리 전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죠. 프리페어링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성질 급한 사람은 좀 못할 것 같기도 해요. 자, 됐네요. 이때 보면은 이 동그라미 하나 생기는데 이 대괄호 키로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어서 지우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거의 완벽하게 지워주는 것 같더라고요. 포토샵에서 뭐 이렇게 합성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주 말끔하게 지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한번 지워볼까요? 지워질래나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지워볼게요. 던을 누르면은 Creating New Layer라고 해서 지금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프로그램이 처리 속도가 좀 느린 건지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무거운 건지 아니면 뭐 AI를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자, 보면은 자 보시면은 깡통들이 있던 게 깨끗하게 사라졌죠. 포토샵에서 이걸 지운다고 했으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은데 아주 심플하게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쉽게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라이즈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레이즈라고 하는 거는 태양의 빛을 제가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지금 태양 위치예요. 태양 위치를 지금 이 구름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쯤에 한번 줘볼게요. 주고 어마운트를 이런 식으로 주면 이렇게 태양이 뒤에서 비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쵸? 해가 넘어갔으니까 이쪽쯤에 있다고 보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태양의 빛깔람짐 개수뿐 아니라 여러 개를 다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면 갬성이라고 하죠. 필름룩처럼 얘를 올리면은 이렇게 좀 매트한 느낌의 사진을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뭐 전문가분들이 아주 쉽게 할 수 있겠지만 아마추어 분들이 포토샵을 잘 모르고 그런 분들은 이 프로그램 하나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기능이 칼라 스타일은 넛이 있어요. 넛 기능들도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여기에 원하는 기본적인 프리셋들이 들어있어서 색깔을 쉽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핸드폰에 있는 앱을 옮겨오는 것 같은 그러한 프로그램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프로그램 아주 수박 겉핥기식으로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라이트룸이나 포토샵 이런 프로그램들을 거의 못 다루시는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프로그램이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인물사진을 풍경사진 손쉽게 보정을 하고 그리고 온라인용으로 올리거나 그런 데면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찌됐건 제가 써본 결과는 제 입장에서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간 전략 차원에서 본다면요. 자,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링크를 올려놓은 놓겠습니다. 금액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10만원 넘는 것 같아요. 10만원을 투자해서 내 사진을 조금 더 쉽고 편하게 보정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스스로 내 스타일대로 보정을 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진작가 이강신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